안녕하세요. 방구석 성형외과 딸바보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의 원리와 효과, 시술 가능한 부위,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시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보톡스 시술일 텐데요. 의외로 주변 분들이나 환자분들을 보면 보톡스의 원리나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연히 보톡스가 뭔가 독소나 이물질을 주입한다고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편이고요. 우선 보톡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린이라 불리는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독성 단백질을 의료용 목적으로 정제해서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험한 독성 물질을 의료용으로 정제 희석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름 완화 등의 미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보톡스는 사시나 사경, 안면 경련 같은 이런 질환들의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톡스는 알러간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미용 목적으로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한국 회사들도 많은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경험상 보면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톡스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 보톡스가 주변 근육에 퍼지게 되고요. 근육 세포들 사이의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톡스를 맞은 부위 주변의 근육이 마비되거나 이완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원리로 보톡스는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나 근육의 볼륨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미용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주름 완화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는 웃을 때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건데요. 보톡스를 만약에 눈가에 맞게 되면은 이 보톡스가 눈가 주변 근육에 퍼지면서 우리가 주름을 만들어내는 이 근육의 수축작용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근육의 볼륨을 줄여주는 경우는, 흔히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들, 사각턱이 발달된 사람들, 혹은 이렇게 승모근이 발달된 경우에는 이런 근육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은 근육의 마비와 이완되는 효과가 생성되면서 안 쓰는 근육을 위축되는 원리로 근육의 볼륨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톡스의 지속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톡스의 지속 효과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육의 양이나 주사를 맞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 보톡스가 6개월 정도의 지속 효과를 보이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보톡스가 효과가 영구적인 게 아니고 보통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보톡스를 맞아야지만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효과보다 별로 좋지 않거나 혹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톡스는 영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수개월 이내에 보톡스를 맞기 전의 상태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톡스의 시술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부위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얼굴을 놓고 본다면 이마주름에도 쓸 수 있고, 미간주름, 콧잔 등의 주름이 생기는 경우, 혹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목에 주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각턱 부분, 승모근 부분, 심지어 종아리가 너무 두꺼우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보톡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의 부작용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짧은 주기로 고용량을 계속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에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톡스에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톡스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톡스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근육층에 정확하게 주입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주변 근육을 벗어나서 다른 주변 근육에 보톡스가 퍼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마 근육에 보톡스를 놨는데 보톡스가 퍼져서 눈을 뜨는 근육까지 퍼지게 되면 눈을 못 뜨게 되는 안검하수가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입꼬리를 약간 올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내리는 근육에 보톡스를 놨는데 잘못 나서 양쪽의 용량이 조절이 안 되거나 주변 근육으로 퍼지게 되면 한쪽 입꼬리만 내려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톡스는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 그대로 다 돌아오니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톡스는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고 간단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인 구조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근육에 주사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도 보톡스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와 상담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보톡스 시술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성형외과 딸바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